오늘 리뷰는 바로 그 이름도 웅장한 HGCE 디스트로이 건담! 와우! 첫 프라화! 발매는 일본 기준으로 해서 2024년 3월 9일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13,000엔입니다. 박스부터 PG급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커요. 그리고 디스트로이 건담 자체가 프라모델로는 처음 나오는 거, 정식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고, 그나마 정식 입체화 상품 중에 하나가 그나마 예전에 그 완성품이 있어요. HCM 프로라 그래가지고 스케일이 200분의 1이었나 그랬을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아마 입체화가 정식으로 된 게 없었을 거예요.근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프라모델이 드디어 그것도 HG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일단 박스부터 무지막지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짠, 이게 이제 HG 퍼스트 건담이고요. PG급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PG 스트라이크 프리덤 정도의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박스만. 무지막지, 아무튼 겁나게 무지막지한 무지막지죠. 두께만으로도 지금 HG 건프라보다 두껍습니다. 뭔가 꿈에만 그리던 HG인데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네. 와, 이게 나오네. 와, 나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전부 다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도 전부 다 나열을 해봤는데 빔 파츠가 대부분인데다가 다 제 개수도 많아가지고 그냥 봉투에 넣어놨어요. 먼저 전용 베이스입니다. 요 바닥에 있는 이 베이스 자체는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미티어에도 쓰이던 그 널찍한 그 베이스를 쓰고요. 거기에 신규로 만들어진 스탠드 기둥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스탠드에 있는 사각 조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 위에다가 전용 조인트를 활용을 하면은 공중에 띄우는 것도 가능한 그런 스탠드고, 이 조인트 사이에다가 추가 파츠를 장착을 해주면은 요 스탠드의 각도 조절도 됩니다. 방금은 이제 수직이었지만은 약간 뒤로 살짝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베이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베이스를 교체하면은 이거는 정말 그냥 지지대 형태, 공중 액션 이런 게 아니라 난 바닥에 세울 건데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할 때 쓰는 베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조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추가 조인트 없이 사각 조인트만으로 백팩에 연결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연장 스플릿 빔건용 빔 파츠. 뭐 말이 좋아 5연장 스플릿 빔건이지, 이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HG에 들어가는 빔사벨 파츠입니다. 그게 총 12개 들어가 있고요. 클리어 그린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손가락에 하나하나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2개가 여분으로 남아요. 그리고 백팩에 있는 열 플라즈마 복합포 네펠템 503 빔파츠. 짜잔. 이건 또 한 개수 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도 그냥 빔파츠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MG에 들어가는 빔파츠입니다. 그 빔사벨 파츠죠. MG에 들어가는 빔사벨 파츠 총 24개가 들어가고요. 백팩에만 20개 사용을 하고 양팔에도 빔포가 있어요. 양팔에 있는 슈트룸 파우스트라고 하는 빔포의 이펙트도 요걸 그대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24개, 2개가 또 남아요. 2개 다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힘들 수 있는데 두께라든가 길이로 차이를 구분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팩에 있는 고에너지포 아우후 프랄 드라이센 빔 파츠. 백팩에 4개 달려있는 거대한 빔포의 빔 이펙트인데 이거는 여기 전용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완전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광사출을 사용을 했대요. 평광성형. 그래서 평광성형을 통해서 조금 이제 빛의 각도에 따라서 약간 파란기도 보이고 붉은기도 보이는 그런 형태로다가 이제 성형을 했다. 그리고 빔포에 그 뭔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조형 형태도 좀 더 들어간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요. 요런 느낌은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평광성형이라니 또 이것도 보기가 좋은 것 같고요.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이게 얼마나 기냐면 자로 재보면 이거 하나만 25cm입니다. 25cm.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을 하네요. 조인트 부를 빼도 24cm거든요. 조인트를 빼도 와우. 아무튼 요것도 이따가 변형하고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스티커도 잠깐 봐야겠죠. 제가 사용한 스티커는 전부 다 빛반사용 스티커를 사용을 했고요. 남아있는 스티커가 머리에 들어가는 뭐 눈이나 뭐 메인 카메라 뭐 이런 부분이고, 빨간색도 이제 백팩에 있는 붉은 색깔 눈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 어차피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뭐 그냥 스티커 안 써도 되고, 거기다가 이 눈 부분이나 이 메인 카메라 부분도 빛반사용 스티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다 분할되어 있고 색깔도 다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백팩에 있는 빔포의 센서 부분이나 아니면은 빔실드 부분의 안쪽에 빛반사용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 정도입니다. 결론은 싹 다 분할되어 있다. 진짜 지금 보이는 모든 컬러가 다 분할이다. 자, 그럼 디스트로이 건담 본체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이게 빔포까지의 이 크기가 와 진짜 대박, 진짜 대박입니다. 정말 이렇게 큰 일단은 다 조립했을 때 이 백팩의 사이즈에 한번 놀랍니다. 그러니까 소체까지 조립했을 때는 뭐 요 정도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백팩까지 완성됐을 때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보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백팩을 완성했을 때입니다.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면은 제가 제일 놀란 게 딱 이렇게 옆에서 보면 바로 보이죠. 이 친구 방금까지 열심히 소개했지만, 이 지지대 열심히 소개했지만은 일단은 이 거대하고 무거운 백팩을 들고 있지만 지지대 없이도 섭니다. 굳이 스탠드 안 써도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관절도 되게 짱짱해요. 고관절, 무릎, 발목 이런데 관절에다가 엄청 짱짱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일단은 잘 서요. 물론 당연하지만 장시간 전시할 거다 그러면은 스탠드 사용하는 게 100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진 찍을 거다 뭐 하면서 할 때는 스탠드가 필요 없겠지만은 이제 난 전시할 거야, 장시간 전시해야 돼 그러면 스탠드 꼭 쓰세요. 그리고 그대로 뒷모습을 보면은 거대한 백팩과 거대한 빔포와 와우 이게 괜찮나 싶을 정도로 이게 사이즈가 커버리는데 아무튼 놀랍네요. 일단은 겉에서 딱 봤을 때 겉에 있는 빨간 색깔 포인트들이 다 뭐다 뭐 이런 지금 보이는 모든 컬러, 이 날개 부분의 노란색마저 다 분할이에요. 다. 그러니까 정말로 스티커 사용하는 게 어디 색깔 바꾸는 스티커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냥 빛반사용 스티커가 달아서 아주 놀랍다, 좋더라. 그리고 사이즈 비교, HG 퍼스트 건담과 비교를 했을 때 딱 퍼스트 건담이 무릎 정도 무릎 정도 오고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네요. 이 빔포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퍼스트 건담이 하나, 둘, 셋, 3.5개는 필요한데요. 그래서 높이를 한번 줄자로 재보면은 머리까지가 약 26에서 7cm 가량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체만 만들었을 때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뭐 보관할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백팩으로 가면은 이게 말이 달라지는 게, 백팩까지 하니까 지금 41cm 나옵니다. 41cm. 거기다가 양옆 넓이도 만만치 않아요. 넓이도 27cm 가량 나오거든요. 넓이도 좌우 넓이가 27cm에다가 앞뒤 두께도 꽤 되잖아요. 대충 재봐도 한 20에서 21cm 나옵니다. 앞뒤가. 그래서 1차적으로 사이즈의 압도가 된다라는 게 이 친구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 지지대 난 바닥에 세울 거다 하면은 이거를 백팩 아래쪽에 이 스러스터 정중앙에 사각형의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스탠드를 달고도 서 있어요. 그냥 스탠드 바닥에 안 닿았거든요. 스탠드 바닥에 안 닿는데 그래도 서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각도 조절 좀 해주고 하면서 이제 바닥에 세우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하도 크다 보니까 오늘은 소체랑 백팩이랑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팩을 한번 분리해 볼 건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매뉴얼을 잘 보면은 백팩을 장착하는 부분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써 있는데, 한번 결합하고 나면은 분리하는 것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팩의 사이즈도 크고 무게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분리 안 되게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건데, 자, 저는 분리 가능하게 좀 조치를 취해놨죠.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결합부 있죠. 이 결합부의 이 윗부분, 여기가 후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조인트 안에 들어가서 이 끝부분에 탁 하고 걸리는 거거든요. 이 돌기가 돼가지고
근데 이 돌기를 살짝 갈아냈어요. 살짝. 그냥 이 윗부분에 걸리는 부분을 살짝 완만하게만 조정을 해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장착하고 빼는데도 문제가 없게끔만 해놓은 것 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시간 이렇게 전시하는 데는 적합한 조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리뷰 후에 따로 보관을 해둘 거라서 백팩을 분리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소체부터. 머리 잘 만들어줬더라고요. 진짜 잘 만들어줬더라고요. 일단 보이는 모든 컬러가 다 분할이고요. 양옆에 요 이겔슈테름 발칸이죠. 이 부분도 잘 보면은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안쪽부터 조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 해서 덕트 부분 당연히 분할이고요. 입에 있는 빔포 에너지포 츠온 마크2 요것도 이제 파츠 분할되어 있어요. 턱이랑 이 아이라인 빨간색이랑 같이 해가지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잘 보면은 빔포 특유의 디테일도 안쪽에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눈 부분 당연하지만 눈도 검은색이랑 클리어 그린으로 파츠 분할되어 있는데 스티커 중에 안쪽에다 붙이는 이제 빛 반사 스티커가 있어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좀 더 클리어 파츠가 빛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블레이드 안테나 같은 경우도 두껍게 멋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블레이드 안테나는 이 뒤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큰 사이즈니까 이런 거 괜찮죠. 거기다가 뒤쪽부터 앞쪽까지 이어져 있는 요 이마 안쪽에 클리어 파츠 부분도 빛 반사 스티커가 있는 데다가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도 뒤쪽도 빛을 비춰주면은 클리어 파츠가 빛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정수리 라인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볼관절의 결합 방식인데 손목 그리고 목관절 부분의 볼관절을 쓰는데 끼고 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끼고 빼는 게 아닙니다. 돌려서 끼고 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볼관절 자체가 깎여 있어요. 잘 보면 볼관절이 뒤쪽이 깎여 있죠. 평평하죠. 거기다가 감싸주는 부분도 완전 원형이 아니라 한쪽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관절끼리의 위치를 먼저 맞춰서 결합 후에 돌려주는 걸로 결합이 끝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빼려고 그러면 안 빠집니다. 그냥 끼려고 그래도 안 껴지고요. 그리고 몸통! 몸통에는 특징적인 빔포 3개가 들어가 있죠. 슈퍼 스킬라! 이지스 건담이나 캘러미티에 있었던 그 빔포의 발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빔포도 겉에 부분, 안쪽에 빨간색 부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주변 부분도 회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로 갔을 때 빨간 색깔 부분의 덕트 부분도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복부로 가면은 콕피트 해치 부분도 약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해치 오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HG니까요. 그리고 등으로 가면은 이제 백팩에 연결부가 있고 그 주변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외장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흉부에 있는 이 슈퍼 스킬라 같은 경우는 뭐 이펙트 파츠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이 HG에 쓰이는 빔 파츠를 끼울 수가 있어요. 구멍이 있기 때문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흉부에서 발사하는 스킬라는 이 클리어 그린이 아니라 클리어 핑크여야 한다 원래는. 그리고 어깨 부분 아무래도 좀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얘는 HG니까요. 패널 라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테두리를 감싸는 형태로 해가지고 약간의 패널 라인이 있기는 한데 심심하죠. 위로 가도 그렇고요. 그나마 이제 바깥쪽으로 가니까 덕트의 빨간 색깔 부분이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팔 아래쪽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무장 중 하나죠. 팔을 분리해서 비트병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팔 바깥쪽에는 이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안쪽에 빛 반사 스티커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은 그래도 클리어 파츠 부분이 좀 빛나는 게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클리어 그린 부분들의 빔 쉴드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디스트로이 건담 같은 경우는 굉장한 광범위로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끝으로 가면은 빔포가 하나 달려있는데 양완부 비행형 빔포 슈트룸 파우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빔 파츠 이렇게 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빨간 색깔 포인트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고요. 안쪽으로 가면은 약간 가오가이가가 떠오르는 색깔 배합 색조합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외장 자체의 디테일은 좀 심플한 편입니다. 막 복잡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딱 있을 것만 있는 느낌. 그리고 중요한 손 다 전지가동식으로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손가락입니다. PG에서 보던 이 중간 마디를 조립하고 나머지를 런너에서 떼어내는 방식, 제가 쇼츠로 조립하는 과정을 올려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손 자체가 전지가동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손을 쥐는 액션도 가능하죠. 엄지손가락도 꽤나 자유롭게 움직여주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디스트로이 건담은 이 손가락마저도 다 이제 빈병기를 사용을 하죠. 손가락 끝부분에 구멍이 하나씩 나 있고요. 이 부분이 5연장 스플릿 빔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빔 파츠들을 하나하나 끼울 수가 있는 거죠. 이따가 액션 포즈 잡으면서 빔 파츠 다 끼면 진짜 와우 화려하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팔은 이렇게 팔 하박을 분리할 수 있는 형태고요. 분리했을 때 이 단면 부분에도 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꽤나 괜찮은 부분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이 사출한 팔은 이 부분이 3mm 규격이기 때문에 스탠드에 끼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만 분리돼서 날아다니면서 적을 요격하고 공격하는 그런 무장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빔 쉴드를 장착하고 있다니 이 스펙만 보면 장난 아니에요. 참고로 이 손목, 아까 목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볼관절이 이렇게 뒤집어 끼워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볼관절이 한쪽이 깎여 있죠. 끼울 때 이 방향에 맞춰 끼우고 돌리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반 부분, 여기도 기본적으로 노란 색깔 파츠 분할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스트로이가 옛날에 나왔으면은 이런 노란색 스티커였을 거거든요. 아유, 작은 부분이라도 작은 부분은 아닌가? 이게 사이즈가 크니까 작다고 하긴 힘들다. 그러네요. 아무튼 싹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뭐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디테일은 좀 심심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나마 아까 어깨처럼 이 테두리 부분에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중앙 부분이나 이런데 뭐 큼지막하게 뭐 이렇게 특징적인 패널 라인이 있다 막 이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뒤쪽 스커트 이쪽도 빨간색 부분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모빌아머 형태가 됐을 때 앞부분이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관부는 가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빌 슈트 모드일 때는 내리면 되고요. 모빌 아머 모드일 때는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 허벅지 아주 각진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전형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의 디테일, 그런 디자인,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허벅지 앞부분에도 테두리 부분이 아주 살짝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무릎까지 내려가면은 무릎도 안쪽에 보면은 이제 속을 채워놓는 형태로 해서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관절부에도 패널 라인은 좀 심심치 않게 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다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튼실한 프로포션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도 되게 많이 줬더라고요. 엣지가 좀 살아있다고 해야 할까?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발목도 빨간색에 파츠 분할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 라인도 튼실한 느낌. 그리고 모빌 슈트 상태에서는 이 발꿈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정 위치고요. 근데 나는 백팩을 달고도 좀 안정적으로 세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을 내려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거였거든요. 되게 잘 서요. 어차피 뒷부분이라 신경 잘 안 쓰인다 그러면은 내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발의 실루엣 자체는 일반적인 건담의 발 형태는 아니죠. 발가락이 이렇게 크게 뻗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옆에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더라도 디테일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좀 심플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백팩 유닛 이게 따로 봐야 할 정도로 사이즈가 무지막지하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는데 이 부분도 유닛별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빈포를 좀 떼어낼 수 있거든요. 짠! 이렇게 해서 관절부를 빼줄 수가 있습니다. 게딱지 같은 느낌의 일단 백팩 유닛인데 이 부분 좀 먼저 보면은 얼굴 부분, 뒤집어 쓰는 부분, 이마 정중앙에 클리어 그린 파츠가 있습니다. 여기도 빛 반사용 스티커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역시나 빔 쉴드입니다. 그리고 눈처럼 보이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파츠 분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스티커 안 썼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티커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고니까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검은색도 다 분할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패널 라인 자체는 좀 심플한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나마 뒤로 가니까 좀 이것저것 보이는데 요 안쪽에도 빨간색이 파츠 분할 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뒤쪽에 추진 장치 부분에도 디테일들은 꽤나 들어갔다거나 특히나 이 겉부분에 있는 빨간색이 다 파츠 분할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예전이었어 봐요.
예전이었으면은 빨간색이 파츠 분할이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안쪽까지도 다 빨간색이거나 뭐 둘 중 하나였겠죠. 근데 이게 이 안쪽과 바깥쪽이 다 파츠 분할이 됐다. 그리고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이 날개 부분이 있죠. 이 노란색까지도 다 파츠 분할. 예? 원래라면 이런데 보통은 이렇게 작은 부분은 그냥 스티커 처리가 됐을 법한데 이것도 파츠 분할이라니 놀라웠고요. 거기다가 마크 62 6연장 다목적 미사일 런처가 4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비록 미사일 자체가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태 자체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고요. 그리고 백팩 유닛의 좌우 부분에 있는 이게 어찌 보면 메인 무장이기도 하죠. 열 플라즈마 복합포 네페일템 503 이게 한쪽당 10개씩 달려있어요. 한쪽당 10개 총 20개의 빔포가 달려있다. 그 부분 역시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빨간색 포인트가 다 분할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주 조립하는데 징글징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빔 파츠를 끼워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빔 파츠는 총 24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2개는 20개가 여기 20개가 백팩에 들어가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디테일 자체는 역시나 심플한 형태고요. 바닥면 보면은 좀 낫습니다. 바닥면은 안쪽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푹 파여 있는 부분들에 전부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은 은근히 나쁘진 않아요. 디테일 자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습니다. 겉에 좀 이제 모빌 슈트 상태에서 겉에 좀 드러나긴 하니까요. 거기다가 이 거대한 덕트들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색깔 분할은 또 끝내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에너지포 아우후 프랄 드라이센 아주 거대한 빔포 4개가 백팩에 장착이 되죠. 이 부분도 전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거대한 빔포 자체도 중간중간이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다가 뒤쪽으로 가면은 뒤쪽 덕트 부분도 파츠 분할되어 있고, 그리고 센서 쪽으로 갔을 때 클리어 그린 파츠에다가 안쪽에다가 빛 반사용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요 파츠 분할 덕분인지 빔포 내부가 회색이 아니라 검은색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 자체도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에 디테일이 조금씩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빔포 자체도 이렇게 접합선일 수 있는 부분에 패널 라인을 넣어서 좀 어색하지 않게 해주기도 했고, 거대한 빔포 자체도 디테일은 정말 딱 심플하게 있을 것만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이 2개를 연결해주는 부분도 이렇게 패널 라인들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빔포 자체도 이렇게 분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 이렇게 엄청 타이트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적당한 힘으로 물어주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혹시나 분리할 일이 있으면 편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이 또 길고 무거운 빔포를 지탱하기 위한 조인트 부분, 관절 부분이죠. 이 관절 자체도 스토퍼 기믹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 관절 안 움직이고요. 한쪽씩 이렇게 락을 풀면 가동을 합니다. 반대쪽 역시 또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락을 풀면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구멍들이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락을 걸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러면 또 다시 안 움직이기도 하고, 반대쪽 역시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고정을 시켜줄 수 있어요. 튼튼합니다 아주. 그리고 이 거대한 빔포에도 전용 빔 파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빡빡하지 않게 스무스하게 잘 들어갑니다. 편하게 꼈다 뺐다 해줄 수가 있어요. 가만, 이 빔포부터 이펙트까지가 51cm? 너무 긴데? 그리고 가동 볼 텐데, 가동까지는 일단 백팩을 제거한 상태로 하고서, 그러니까 가동 다 본 다음에 백팩 올리고 무게중심 잡는 거에 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목 자체는 상당히 유연합니다. 볼관절이고 아래쪽에 관절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아래쪽도 볼관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목 자체가 유연하게 움직여준다. 숙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숙여지기도 하고, 꺾고 뭐 돌리는 건 걸리는 거 없이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어깨 관절도 진짜 놀라운 게 일단은 다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 외장 별도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게 가능한데, 이 어깨 외장 자체가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드는 것만 별도로 움직여주고요. 어깨 관절도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빠져요. 아니 이 거대 기체가 어깨가 빠져? 거기다가 어깨도 이렇게 상하로 들썩일 수 있다 보니까 팔 드는 게 굉장히 유연하다.
상당히 많이 가동을 합니다. 좀 많이 하는 게 아닌 수준? 많이 합니다. 어깨 관절도 튼튼해요. 상당히 짱짱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도 이중 관절을 사용을 해서 덩치 치곤 상당한 수준의 가동을 보여줍니다. 애초에 이 정도까지 안 움직여도 크게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건데, 애초에 얘가 손에 뭘 쥐는 애가 아니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데도 포즈 취할 땐 굉장히 자유롭게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목도 보면은 안쪽으로 꺾는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볼관절뿐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또 손목도 유연하게 움직여주고요. 허리, 여기 굉장히 튼튼합니다. 허리도 아까 목이나 손목 볼관절처럼 이렇게 90도 상태에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도 보면은 홈이 파여 있거든요. 축에. 축관절에 홈이 파여 있어서 열쇠구멍 형태라고 봐야죠. 그래서 90도 꺾어서 밀어 넣고 돌리면 결합이 완료되는 형태. 그래서 축관절 크게 돌아갑니다. 걸리는 거 없이 돌아가주고요. 허리 가동 존재합니다. 놀라운 허리 가동. 심지어 이 허리 가동하고서 백팩을 버티는 허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우. 거기다가 허리 피더라도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축관절이 두껍기도 하고 허리 관절도 지금 여기가 최대로 뒤로 넘긴 거기 때문에 이 이상 허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보면은 스커트 가동도 꽤나 많이 해줍니다. 앞, 옆, 뒤 다 따로 움직이는 가동 보여주고요. 고관절 자체는 축이동 기믹 같은 건 없지만 축관절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서 되게 타이트하게 물리는 느낌? 직접 가동해 보면은 90도까지 다리 들어 올리는 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은 그래도 꽤나 들어지는 편이죠. 사이드 스커트를 좀 더 넘겨주면은 좀 더 가동할 것 같은데 완전히 90도까지 들 수 있긴 하거든요. 관절 자체는. 특히나 이 허벅지 회전부가 이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도 이중관절을 통해서 아주 크게 가동을 합니다. 지금 발꿈치가 뒤쪽 스커트에 걸리는데 지금 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공간 남았어요.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아무튼 와, 이게 예사 가동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 쪽에 기믹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무릎 외장 안쪽에 있는 프레임, 이 윗부분을 눌러주면은 안쪽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수도 있죠. 이게 어떤 기믹이냐? 이 무릎 아래쪽 관절을 일정 구간 이상 굽히지 못하게 하는 기믹입니다. 딱 하고 걸려요. 지금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동 전에 이 윗부분을 누르고 가동을 시키면 탁 하고 걸리면서 아까보다 훨씬 덜 움직이죠. 이 무릎 관절 기믹을 어디다 쓰느냐? 변형 때 사용을 합니다. 변형할 때 다리 각도를 특정 각도 이상으로 굽히지 못하게끔 해주는 기믹이라서 MS 모드에선 필요가 없는 기믹이기도 해요. 그리고 발목! 기본적으로 회전축이 있고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회전축. 그리고 안쪽으로 꺾는 축도 있고요. 당연히 바깥쪽으로도 동일하게 꺾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꺾는 축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발목을 뒤로 뻗는 관절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안쪽에 축관절에서 뒤로 뻗는 관절을 담당을 해줘요. 근데 이 축관절이 앞으로는 안 굽혀져요. 앞으로 굽히는 거는 또 그 안쪽에 있는 관절입니다. 안쪽에 있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죠. 프레임 부분이 앞으로 꺾게끔 해주는 관절을 담당을 합니다. 발목을 뒤로 뻗는 관절이 그 아래쪽에 있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게중심 잡고 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관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스토퍼 역할하는 거는. 그리고 발가락은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요. 공중 액션 취할 때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무릎 꿇기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고관절이 더 위로 안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 그런 느낌? 그래도 이것도 각도 조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주면 꽤 볼만한 형태가 되죠? 그리고 백팩을 장착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외형 보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거는 발꿈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경우 이때 되게 안정적으로 지탱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발꿈치를 다시 MS 모드의 정위치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약간 불안해집니다. 뒤꿈치가 사라지면서 접지력이 조금 떨어지는 형태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뭐 팁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발을 뒤로 좀 빼주면 좀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여기서 무게중심에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는 게 이 빈포입니다. 이거 플러스 빈포를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이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백팩을 살짝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주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빈포를 아예 가동시켜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예 위쪽으로 가동시켜버리면은 무게중심이 또 약간 더 앞으로 오거든요. 살짝 더 앞으로 오거든요. 이 큰 빈포가 또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치만 가장 좋은 건 뭐다? 그냥 베이스 쓰는 게 제일 최고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 혹시나 이제 옮길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옮길 때 본체를 잡지 마세요. 이렇게 골반과 가슴을 같이 잡아주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냥 백팩 드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무거운 데가 백팩이래 가지고. 아, 그리고 아까 허리 있잖아요. 이 허리 숙이는 관절이 백팩을 잘 버틴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숙이고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처럼 백팩을 좀 이렇게 다시 돌려놓더라도 허리가 다시 뒤로 처지진 않아요. 그래서 포즈 잡거나 할 때도 꽤나 유리한 관절인 거죠. 자, 그래서 허리도 숙이고 좀 요즘 스타일로 좀 세워봤습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자, 이쯤에서 이제 옆에다가 세워 넣어야 될 것 같군요. 이제 후리담 간담 포스 임펄스 건담.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아, 역시 디스트로이 건담 진짜. 자, 그리고 스탠드에도 올려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감 굉장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스플릿 빔건 액션. 손가락 하나하나에서 다 빔포를 발사하는 그런 형태의 액션이죠. 빔 파츠 전부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볼륨감이 더 커집니다. 진짜 여기서 더 커져요. 그리고 지상 액션을 취하면 무게중심이 더 잘 잡힙니다. 자세를 낮추고 허리를 숙이면서 백팩의 무게중심을 조금 더 앞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세울 수도 있고 고관절의 강도도 충분하기 때문에 잘 버텨주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포즈 취하면서 참 마음에 드는 포즈가 지금 이거거든요. 한쪽으로 탁 뭔가 수상한 낌새를 채고 오른쪽으로 딱 빔을 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엔 팔을 사출. 자, 이렇게 전장을 걸어가면서 팔을 먼저 날려서 적을 섬멸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디스트로이 건담 자체는 이런 액션, 이런 박력 이런 거 좋지만은 솔직히 작중 행적 생각하면은 참 씁쓸한 기체예요, 그쵸? 자, 이렇게 MS 형태 열심히 봤으니까 MA 형태도 한번 봐야겠죠? 변형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흉부 앞부분의 외장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락이 풀리면서 목이 아예 프레임째로 들어갑니다. 머리를 숨길 수 있고 다시 이렇게 눌러서 락을 걸고요. 그리고 손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은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팔뚝 바깥에 있는 빔포를 잡아당기면 락이 풀립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그대로 90도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90도 든 상태에서 지금 팔뚝에 락을 풀었잖아요. 이러면 손목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안으로 한 번 더 슬라이드로 넣어줄 수 있어요. 2단으로 넣어주는 거죠. 팔꿈치 한 번, 손목 한 번. 이렇게 한 다음 어깨째로 팔을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고요. 양쪽 다 끝났으면은 팔뚝에 락을 다시 걸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백팩으로 가는데 이 백팩 안쪽에 지금 연결된 프레임 있죠? 두 개의 프레임, 이거를 손가락으로 잡고 백팩을 뒤쪽으로 슬라이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락을 푸는 거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던 걸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는데 움직여보면은 이렇게 확 보였다. 제대로 보였다. 이런 식으로 백팩을 뒤로 한번 밀고요.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던 관절이 가동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백팩 자체를 쭉 머리 위로 가지고 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등과 이 펼친 프레임이 수평을 이루었을 때 이렇게 백팩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내리면은 머리도 감싸지고 팔도 감싸지고 하면서 깔끔하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삐져나온 주먹이 있으면 주먹도 이렇게 안으로 좀 정리해서 넣어주고요. 자, 벌써 끝난 것 같은데 아직 하체 남았습니다. 허리를 180도 돌려줍니다. 그 다음 내려가 있던 고관을 위로 올려주고요. 발꿈치도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아까 무릎 관절 볼 때 있었던 락 기구 있죠? 그걸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움직여주면은 탁 하고 중간에 걸리면서 가동을 해줍니다. 이러면서 다리는 이렇게 MS 모드 기준으로 앞으로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면서 위쪽 관절은 완전히 굽히고요. 아래쪽 관절은 딱 락 걸리는 정도까지만 움직인 다음에 발목을 이렇게 펴줍니다. 프레임째로. 딱 이 상태면은 이 백팩과 발바닥이 수평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 중간에 락이 걸리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락을 풀 때는 그 아래쪽 프레임 누르면 당연히 락 풀리니까 편하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A 모드의 완성! 야, MA 모드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액션은 없으니까 바로 빔 파츠들 다 껴볼까요? 한 번에? 아니다,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먼저 아우후 프라일 드라이센, 거대한 빔포, 아주 박력 넘치던 그 빔포 바로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무지막지한 길이, 50cm가 넘어가는 그 길이, 어휴. 그리고 20문의 빔포, 열 플라즈마 보카포 네펠템 503. 와우, 박력이, 야,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여기다가 지금 그러면은, 우와, 잠깐만. 우와, 와, 대박. 와, 야, 일단은 빔 파츠 다 껴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 더 있죠, 지금. 팔도 사출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앞에다가 팔을 앞세워서 전신에서 빔을 발사하는, 와, 어마어마합니다. 박력이, 이게 공간 파괴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장난 아니네요. 예. 그리고 디스트로이 건담의 이제 MA 형태 같은 경우는 뭐 보자마자 우주세기 팬들은 아시겠지만 빅잠의 오마주입니다. 애초에 디스트로이 건담 자체가 사이코 건담이랑 빅잠을 섞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S 형태일 땐 사이코 건담 같고, 그리고 MA 형태일 때는 이제 빅잠 같고, 요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포즈는 프리덤과 임펄스가 서로 대치하면서 디스트로이 건담을 막아 설 때 그 느낌, 그걸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이때 이후로 시나스카의 멘탈은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는 그냥, 예, 이후에 이제 프리덤 킬러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HG-CE 디스트로이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관절도 다 짱짱해가지고 저 백팩, 저 무거운 거를 좀 의식을 하고 설계를 했다라는 게 여기저기 많이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저 빔 파츠를 다 넣어줄 줄 몰랐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진짜 다 넣어줘가지고 참 좋았어요. 단지 그냥 기왕에 넣어줄 거면 저희 흉부에 있는 슈퍼 스킬라도 빔 파츠를 같이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긴 근데 임팩트에 비하면은 조인트가 너무 작으려나? 너무 얇을 수도 있어요. 지탱을 못할 수도. 그래서 그 거대한 볼륨감, 그리고 이 빔 파츠를 다 꼈을 때의 저 박력, 이런 거, 그리고 기본 기믹들, 일단은 백팩을 고정하기 위한 기믹이 되게 많습니다. 백팩 자체 슬라이드 하면서 고정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등 되게 많은데 굉장히 그런 기믹들을 영리하게 잘 썼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생기는 문제, 핸들링이 어렵다. 제 아무리 HG9 프라모델이지만은 결국은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핸들링이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만지는데 까다로운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완성하신 분들 만질 때 또는 전시할 때 조심히 잘 다루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만졌다, 이제 전시할 거다, 놔야지 한다면은 스탠드 꼭 사용하시라는 거. 특히나 스탠드를 사용하더라도 그냥 바닥에 딱 두 발로 세우면서 백팩에 연결하는 스탠드가 가장 안전할 거예요. 이렇게 아무래도 공중에 띄우는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사이에 골반에다 끼우는 거라 가지고 허리에 무리가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허리가 됐든 백팩에 저 연결 파츠가 됐든 아무래도 무리가 가는 것보다는 백팩 자체를 좀 지탱을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굳이 이거 방금까지 얘기한 건 좀 주의사항이고, 이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오래 기다린 만큼 이렇다 할 단점을 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오히려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잘 챙겨줬다 정도? 아까 빔 파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그냥 아쉬운 점일 뿐이지, 이게 이 키트 자체의 단점이 될 만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오래 기다린 만큼 아주 잘 나왔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보시.